미국 정부는 성공적인 스파이 항공기를 만들었나요? 이 삼각형 비행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하 6나 13만 5천 피트를 넘지 않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놀라운 펄스파 폭발 엔진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국 정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특이한 비행기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암흑 웹사이트를 통해 저는 이 비행기가 무엇일 수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 위의 하늘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을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로라 블랙 트라이앵글입니다. 1급 비밀 항공기로 아마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SR-71 정찰기 프로그램이 90년대에 끝났을 때 미국은 전 세계를 돌며 운용할 새로운 정찰기가 없었습니다. SR-72의 후속 기종인 SR-72는 아직 수십 년이나 남았으며 이는 미군이 지난 30년 동안 맹목적으로 비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로라 블랙 트라이앵글은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삼각형의 항공기가 군 공군 기지 위와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이 항공기는 현존하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보다 빠르게 비행하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현대 항공 물리학을 저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항공기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13만 5천 피트의 고도에서 비행하고 9만 피트의 고도에서 순항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고도에서는 비행기가 마하 6를 넘어야 하늘에서 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R-71에 제한된 것과 같은 램젯이나 초기 스크램젯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독특한 추진력을 내는 펄스파 폭발 엔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펄스파 폭발 엔진은 항공기를 앞으로 밀어내기 위해 작은 연료의 폭발을 발생시키고 이것은 항공기가 필요한 속도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지속적인 연쇄 반응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행기 뒤에 독특한 비행운이 생기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글에서 논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이상한 항공기가 다른 모든 종류의 항공기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은 연료의 빠른 이음속 연소로 작동되는 연료의 폭연으로 작동합니다. 펄스파 폭발 엔진은 연료의 초음속 폭발에 작동합니다. 연소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연료와 공기의 혼합물이 팽창할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거의 일정한 최적에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상시 최적 연소는 가스 터빈과 같은 개방 사이클 설계보다 높은 연비와 최대 속도를 제공합니다. 만약 이 이상한 항공기가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다면 SR-71보다 더 큰 사거리를 제공하면서 현재의 대공 방어선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이 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SR-71은 이 항공기의 운영을 위해 거대한 함대 탱커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로라 블랙 트라이앵글의 임무는 스파이 위성과 느린 항공기 또는 드론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때문에 대부분 스파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드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항공기는 자율 항공기이거나 한두 명의 조종사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항공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없고 또한 90년대 초 정찰기에 대한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도 무시했고 그때 이 항공기는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기 표면은 특수 티타늄 재질의 대형 패널로 만들어져 레이더 옆 윤곽을 열 관리에 도움을 주며 이것은 이러한 적군 영역에서 무기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이 극초음속은 아닐지라도 적들이 반응하기 전에 항공기는 여전히 드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증거.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네, 생각보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하5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믿었습니다. SR-71 프로젝트는 그때 이미 중단되어 있었고 미국은 대체품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90년대 초엔 놀랍도록 빠른 삼각형 모양의 비행체가 있다는 목격 보고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1989년 북해에 주둔하던 한 엔지니어가
보잉 스트라토 탱커에서 삼각형 항공기를 재급유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조사했지만 미국 정부는 그런 항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1991년 남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닉 붐이 감지되었고 SR-71을 포함한 알려진 어떤 항공기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특수 지진 센서에서 이 소닉 붐을 포착했고 항공기가 마하4와 마하5 사이의 속도로 9만 피트의 고도로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년 후 맥동파 폭발 엔진의 옆 윤곽과 일치하는 비행운이 이상한 고함 소리와 함께 미국 전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격들 중 하나에서 그들은 AWASC 항공기와 다크스타 11월과 다크스타 마이크라고 불리는 두 대의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 사이의 무선 전송을 탐지했습니다. 이 통신 내용 중 일부는 6만 7천 피트 상공에서 헤아릴 수 없는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51구역 애호가인 척 클락은 오로라호가 이륙하는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막의 한복판인 그림 호수 위의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지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 30분에 그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봤어요. 그는 항공기의 길이가 130피트이고 날카로운 삼각형 모양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 항공기 이전에 보고된 모든 목격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잠갔다고 합니다. 그의 결론은 그것은 합법적인 정찰기이며 우리의 국방에 대해 누설하고 싶지 않아서 테이프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개할 준비가 되면 그는 테이프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어요. 1996년에 이르러 목격 보고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2000년에는 스코틀랜드 레이더에 몇 개의 작은 깜빡 신호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그런 목격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해야 할 대위법. 저는 누구의 퍼레이드도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대위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로라라는 이름부터 시작하죠. 이는 1987년 회계 연도에 항공기 건설에 4억 5,500만 명이 배정된 1985년 예산 유출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워졌지만 오로라라는 이름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정찰기의 암호명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에 따르면 1987년 회계 연도의 예산은 23억대에 달할 것이며 그 결과 여러 대의 블랙옵스 비행기가 생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록히드 전 직원을 통해 오로라가 B2 스텔스 폭격기 프로그램에 위한 특수 비행기 개발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틀렸다고 해서 정찰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오로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기껏해야 정황상 또는 순전히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태도에 반할 이유는 별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랙옵스 프로젝트 전문가이자 작가인 빌 스위트만은 오로라가 기술의 진보에 고무되어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오로라는 한 세대 전의 프로그램을 시작한 야망을 따라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SR-72 프로그램을 통해 극초음속 기술이 발전하여 미래의 항공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항공기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술이 준비되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나요? 빌 스위트만은 또한 2006년에 B2 스텔스 폭격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어떠한 실제의 공군 프로그램도 없는 90억 달러의 예산 블랙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정찰기를 위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아래 댓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동영상 아래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